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7월의 주제는 청년이죠. 오늘은 청년 정치인, 일명 점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김자영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점치인, 이 젊은과 정치인의 합성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이제 합성어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당과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이 현역 청년 정치인 세 분을 만나보고 왔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20, 30대 청년 유권자가 이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는데요. 이 덩달아 청년 정치인이 존재감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얼마 전까지 이 거대 양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2030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청년 정치인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20, 30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여기에 청년 정치인이 선거를 치르거나 또 정당 활동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에 제가 직접 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 3명을 만나봤습니다.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정의당 소속입니다. 이 청년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이야기를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건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뭐 화제를 할 양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의원 최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작의 청년위원장 그리고 사당일동 사당이동 흑석동 구의원 노성철이라고 합니다. 정의당 비대위 부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분당에서 오래 살았어서 출마했지만 안타깝게 낙선했습니다. 네. 우선 시민들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청년 정치가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좀 더 주목할 수 있고 의회든 국회든 고인물은 썩는다 생각하거든요. 청년들로 바뀌고 나면 새로운 물로 정화될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지 않을까. 취직 과정이나 뭐 구직을 하는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다 겪으면서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도 사실 요즘 되게 우스갯소리로 MG 묵지 마라, 지들이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사실 층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누구라도 비청년이더라도 청년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진심이라면 그 누구라도 청년 정치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정치를 하기 힘든 거는 금전적인 이유.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꿈을 꿀 수 있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리니까 이렇게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좀 이렇게 걱정 어린 시선도 많이 주셨던 것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청년 시험 문제 그런 걸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주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임대주택도 물론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택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지 좀 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 지방의회부터 바로 서려면은 그런 정책들을 하나 펼쳐나가면은 그 나비 효과로 조금씩 다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락을 떠나서
누가 봐도 개인적으로도 이건 맞다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못 도와주더라도 느슨한 연대만 있더라도 굉장히 우리 세대 때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더 물려줄 것들이 더 풍부하지 않을까. 많이 관심이 가는 분야는 영케어러 분들에 대한 청년 복지 쪽에서 영케어러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고요, 제가. 근데 발전하는 만큼 그 잡을 없애서 우리의 서민 민생을 없애는 만큼의 책임은 지워야 된다. 키오스크에 대한 뭐 로보세라고도 하죠. 일자리를 없애는 만큼 세금을 먹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을 뽑겠습니다. 네, 청년 유권자도 그리고 청년 정치인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의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통상적인 기준으로 3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봤을 때 지난 2020년 총선부터 말씀드리자면 2030 청년 정치인 13명이 당선돼 이 전체 국회의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20대는 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2명이고 나머지 의원 11명은 모두 30대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때 당선된 청년 정치인이 3명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청년 정치인이 지방의회에 입성했는데요.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체 당선인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2030 당선인 비율이 6.7%였으니까 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주요 정당들도 나름대로 청년 정치인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먼저 당 안의 당인 청년당을 만들어 이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거나 또 청년 비례대표 몫을 할당하고 기탁금을 깎아주는 등 우대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2030 당선인의 비율은 뭐 조금씩은 늘고 있고 또 각 정당도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청년 정치의 위기론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청년 정치가 조명을 받는 데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공동위원장의 역할이 컸는데요. 네. 이 두 사람 모두 기성 정치로부터 깜짝 발탁돼 정치를 시작한 인물들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헌정사 최연소 36살의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됐는데요. 이 2030 남성들의 지지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박 전 위원장은 이와 대척점에서 2030 여성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선거 기간 정치를 뜨겁게 달군 이 두 청년 정치인이 공교롭게 최근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중지라는 징계를 받았고요. 또 박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한 당 지도부의 반발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청년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낸 두 청년 정치인이 비슷한 시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두고 청년 위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의 위기 그리고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 같은데요. 내일도 청년 정치인에 관한 대담이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보신 대담이 청년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드러냈다면요. 내일은 청년 정치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토사구팽, 이대남, 개딸 등 이 예민한 주제를 놓고 청년 정치인 3명이 각자의 의견을 가감없이 밝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예고 이외에 새로운 예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는 순간 경쟁자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왜 이 둘의 실패가 청년 정치 한계? 토사구팽이 아니고 사필 귀청이죠. 좀 정치적으로 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을 잘 했죠. 이대남으로 쏴잡기에는 너무 그분들이 억울할 것 같다. 반발심으로써 또한 20대, 30대 여성들이 표출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타난 그룹이 아닌가라고. 네, 지금 짧은 예고 영상 보셨는데 청년 정치인들 사이의 토론, 내일 내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